드라마 여보세요? 조각도시에서 박태준과 안유하는 모두 사회의 불공정함과 권력 구조로 인해 짓밟히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겪는 사회적 매몰의 방식은 서로 다르다. 박태준은 무고한 피해자로서 직접적으로 사회의 희생양이 되는 반면 안유하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변질되어 악의 가해자가 되지만 결국 그 자신도 사회의 어두운 면에 의해 파괴된다. 아래에서 두 인물의 경험을 비교하며 분석해보겠다. 안유하는 언제나 청결한 수트 차림과 예의 바른 미소로 자신을 포장하려 애쓰는 남자였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과거의 고통으로 뒤틀린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 외곽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평범한 택시기사였던 아버지가 권력 있는 국회의원의 아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희생양이 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날 밤, 안유하는 아직 어린 나이로 집 근처 골목에서 놀고 있었다. 갑자기 들려온 비명소리와 브레이크 소리에 달려가 보니 아버지의 택시가 고급 세단과 충돌한 현장이었다. 세단의 운전자는 백도경 의원의 아들, 백준호 님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상태였다. 그는 여성을 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안유한의 아버지가 그를 막으려다 사고가 난 것이었다. 그러나 권력의 힘은 모든 것을 뒤집었다. 백준호의 아버지는 경찰과 언론을 매수해 안유한의 아버지를 끔주운전으로 몰아넣었다. 증거는 조작되었고 아버지는 재판에서 패배해 감옥에 갇혔다. 그곳에서 그는 권력자들의 적으로 낙인 찍혀 다른 수감자들의 구타를 견디다 결국 사망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져 자살했다. 홀로 남은 안유하는 거리로 내몰렸고 그때부터 세상에 대한 증오가 싹텄다. 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거지? 왜 권력자들은 항상 벗어나는 거야? 그는 스스로 물으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 증오는 그를 변화시켰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소녀는 컴퓨터를 처음 접한 순간부터 매료되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 밤늦게까지 머물며 프로그래밍을 독학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게임 해킹으로 시작했지만 곧 보안 시스템 해킹으로 발전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대학 대신 지하 해커 커뮤니티에 가입해 기술을 갈고 닦았다. 그곳에서 그는 섀도우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작은 해킹 의뢰를 받기 시작했다. 기업 데이터 유출, 개인 정보 수집.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더 컸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무지개 택시라는 도시 전설을 본떠 자신의 조직을 만들었다. 무지개 택시는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전설적인 서비스였지만 안유하는 일을 뒤집었다. 그의 버전은 오히려 권력자들을 위한 청소부였다. 그들이 나를 파괴했으니 이제 내가 그들의 비밀을 장악하겠다. 그의 조직, 내부적으로 섀도우 클리너스로 불리는 이 단체는 고급 청소 서비스를 제공했다. 살인 은폐, 증거 조작, 그리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변호사 사무실처럼 위장된 작은 건물 뒤편에 숨겨진 슈퍼컴퓨터를 통해 안유하는 도시 전역의 수천 대 CCTV를 해킹하고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었다. 그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해 자동으로 희생양을 선별했다. 범죄 현장 근처에서 무작위로 지나가는 사람들 중 배경이 약하고 변호가 어려운 이들을 골랐다. 심지어 사건 자체를 미리 각본으로 짜서 연출하기도 했다. 가짜 메시지 전송부터 DNA와 지문 이식까지 첨단 장비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그는 드론을 이용해 현장의 증거를 살포하거나 해킹한 핸드폰으로 유인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 인해 그는 막대한 돈을 벌었고 그의 야망은 점점 커졌다. 단순한 범죄 은폐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시스템을 장악하는 데까지. 그는 정치인, 재벌, 연예인들의 비밀을 모아두며 그들을 협박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제 나는 신이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조종한다. 박태중은 그런 안유한의 판에서 선택된 불운한 말이었다. 평범한 삶을 살던 그는 전직 태권도 국가대표였지만 이제는 실업자로 게임에 빠져 지내는 남자일 뿐이었다. 안유한이 그를 노린 건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 치밀한 계산이었다. 안유한은 국회의원 백도경의 아들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백도경의 아들은 이름은 백준호로
정치계 후계자로 유명한 젊은이였다. 파티에서 과도한 술과 마약에 취해 한 여성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그 여자는 클럽에서 만난 평범한 여대생으로 백준호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파티는 화려했다. 고급 주택의 지하 클럽에서 백준호와 그의 친구들은 마약과 술로 밤을 보냈다. 여대생은 그중 한 명의 초대받은 손님이었지만 백준호의 과도한 접근에 저항하다 목이 졸려 사망했다. 공황에 빠진 백준호는 즉시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백도경은 자신의 오랜 파트너인 안유한에게 의뢰했다. 이걸 처리해줘. 선거가 코앞이야. 돈은 얼마든지 줄게. 안유한은 즉시 계획을 세웠다. 먼저 시체를 은밀히 처리하고 증거를 조작할 장소를 물색했다. 그는 도시의 CCTV 네트워크를 통해 무작위로 희생양을 골랐다. 그날 밤 박태중이 PC방에서 핸드폰을 주워 모텔로 전달한 건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 안유한의 함정이었다. 핸드폰은 미리 조작된 것으로 피해자의 것으로 위장되었다. 안유한의 팀은 모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후 이미 백준호의 집에서 옮겨온 시체를 이용해 박태중의 지문과 머리카락, 심지어 DNA 샘플, 그가 핸드폰을 만진 후 채취을 현장에 심었다. 칼에 묻은 혈흔도 그의 집에 몰래 놓아두었다. 30만 원은 원조교제 대가로 둔갑시켰고 모든 증거가 박태중을 범인으로 지목하도록 설계되었다. 안유한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슈퍼컴퓨터로 모든 CCTV 영상을 편집했다. 박태중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은 길게 보이도록 조작되었고 실제 시간은 숨겨졌다. 이 계획은 완벽했다. 백준호의 범죄는 영원히 묻히고 안유한은 또 하나의 성공으로 거액을 챙겼다. 하지만 그는 예상치 못한 변수 박태중의 끈질긴 생존 본능과 그의 게임 클랜 레주렉션 팀의 개입을 만나게 되었다. 탈옥한 박태중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안유한의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안유한은 이를 단순한 오락으로 여겼지만 결국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며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아버지의 피투성이 얼굴, 어머니의 절규. 내가 나를 만든 거야, 세상아. 이제 내가 너를 파괴할 차례다. 하지만 그 끝은 비참했다. 레주렉션 팀의 해킹과 증거 폭로로 안유한의 모든 비밀이 드러났고 그는 체포되어 자신이 증오하던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과거의 희생양처럼 다른 수감자들의 표적이 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최후는 자신이 만든 희생양 시스템의 일부가 된 셈이었다. 경제적 사회적 고립, 실업자로서 이미 취약한 위치에 있던 박태중은 체포 후 모든 것을 잃는다. 게임 클랜원들의 도움으로 탈옥하고 진실을 추적하지만 시민들의 신고와 경찰 추격으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된다. 이는 계층 사회에서 평민이 권력의 희생양이 될 때 회복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의 경우 사회는 증거를 맹신하며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그를 짓밟는다. 권력 구조의 이용과 역이용, 안유한은 권력자들의 범죄를 은폐하며 돈과 영향력을 얻지만 이는 결국 그 자신을 매몰시킨다. 백준호의 살인 사건을 처리하며 박태중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계획은 완벽해 보이지만 그의 슈퍼컴퓨터와 CCTV 해킹은 사회의 감시체계 빅브라더를 비판한다. 그러나 레주렉션 팀의 반격으로 그의 비밀이 드러나자 그는 멘탈 붕괴를 겪는다. 이는 사회가 악을 키우고 그 악이 폭발할 때 함께 파괴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기 파괴적 여파. 안유한의 야망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신이 되려는 욕망으로 확대되지만 과거 악몽, 아버지의 피투성이 얼굴, 어머니의 절규, 이 그를 괴롭힌다. 체포된 후 교도소에서 여덕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은 그가 증오하던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는 순환을 상징한다. 사회는 그를 악의 축으로 매몰시키지만 이는 처음부터 사회의 불공정이 만든 결과다.